줌으로 들어오시는 분은 몸은 한국에 있지만 마음은 제 강의하는 데 와 있죠. 그거는 그냥 언어의 표현이고, 그 마음이 여러분 몸을 떠나서 한국에 계시는 분이 마음이 혼자 여기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은 애초에 뭐예요? 애초에 분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김사영 교수가 몸하고 마음을 같이 붙이는 글자를 이렇게 써놨어요. 이런 글자 봤어요? 우리는 원래 이런 존재예요. 이런 존재. 마음. 그래서 색과 공도 마찬가지예요. 색과 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단물공은 설명에 색을 소멸하여 없어진 게 공이야. 이게 아니고, 혹은 색을 쪼개면, 이 석공이에요. 쪼개고 분석하면은 결국 색이 없다라는 개념인데, 여기서 이제 논란이 되는 게 두 번째, 최근에, 이제 거기도 적어놨죠. 물질은 현미경을 확대해보면 비었다. 뭐, 양자역학이나 소립자 물리학에서 공을 설명하는 책들도 엄청 쏟아져 나와 있어요. 반야신경과 뭐, 현대 물리학이라는 책도 있고, 현대 물리학과 동양사상, 브루초프 카프라나, 뭐, 주커분과 그 춤추는 물리, 뭐, 이런 책도 서양에서 나온 책들이 많고, 몇 년 전에 우리 여기 중앙일보 옆에 그 교육원에 그 유명한 물리학자가 이제 한국 사람들 상대로 이제 그 불교 강연을 하는 게 있는데, 그분들의 설명이 전부 다 이 단멸공에 해당이 돼요. 이제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이제 양자역학이나 이제 아인슈타인이 말한 특수 상대성 이론이나 이런 등등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은요, 이제 빛을 얘기를 할 때 옛날에는 이제 빛이 입자냐 파동이냐라는 이제 두 개의 설로 나누어져 있었어요. 이게 입자라고 보면 이게 물질이 돼요. 그런데 파동이라고 보면은 이거는 물질이라고 꼭 규정할 수 없는 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밀입자 혹은 소립자 세계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제 물질적인 최소 단위인 원자보다 더 작은 아원자 상태. 그게 이제 중성자나 뭐 양성자 뭐 이제 이런 뭐 얘기들이 뭐 광자니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거기에는 이 물질의 움직임은 꼭 빛과 마찬가지로 질량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에너지하고 파동하고 구분할 수 없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아인슈타인이 우리가 이게 뭔 뜻인지 몰라도 이거는 본 거예요. E equal mc 스퀘어. 이게 에너지라는 뜻이고, 이거는 매스가 질량이고, 이거는 빛의 속도죠. 근데 결국은 에너지가 질량으로 나타나는 거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거를 단순화하면은 결국 에너지가 질량하고 다른 게 아니다. 분리할 수 없다라는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 양자 물리학에서는 모든 이제 우리 소립자 세계에서 물질 자체가 그것이 존재하고 있는 공간하고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그래서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제 이제 중력장이나 이제 양자장이라고 하는 그 안에서 함께 계속해서 움직이고 끊임없이 서로 변화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이거는 하나의 경향성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마치 색즉시공 공즉시사하고 유사하다라고 자꾸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왜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은, 이제 양자나 전자가 움직이는 이 양자 전자를 색으로 보고 그것이 존재하고 있는 공간을 공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공과 색이 서로가 상호작용을 하고 서로 의존하고 있다. 이래가지고 이제 한자로 이거를 뭐 상즉상입이라느니 뭐 서로 즉하여 있다. 이게 책에 보니까요, 막 그런 식의 설명이 굉장히 많아. 일본 학자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고, 이 즉자를 해가지고 서로가 즉해 있다. 아니면은 뭐 상즉상입. 서로 즉해서 서로 맞물려 돌아간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공하고 색이 상대적인 관계에서 두 개를 분리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많이 하는데, 한마디로 이거 틀렸어요. 이런 얘기는. 맞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색과 공은 상대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색하고 공이.
우리가 좌우, 남녀, 상하, 이건 상대적인 관계죠. 예를 들어서 좌우는 자가 없으면 우가 기준이 없으니까 좌우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 상대적인 관계가 맞는데 색하고 공의 관계는 그런 상대적 관계가 아니에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색의 특성이 자성이 없다라는 걸 공이라고 표현할 뿐이에요. 그래서 비유하자면 물하고 파도를 우리 비유를 선사들이 많이 비유를 하잖아요. 수불리파 파불리사라 그러잖아. 물하고 파동. 그 다음에 밑에 마찬가지죠. 파분리수나 마찬가지예요. 물하고 파도가 분리될 수 있어요? 물하고 파도가, 물결하고 파도가? 원래 하나예요, 이거. 원래 하나. 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두 개의 관계는 그냥 그 자체예요, 그 자체. 그리고, 자, 그럼 우리 몸으로 와 봅시다. 몸과 마음이 둘이에요, 하나예요? 우리는 언어상으로 몸하고 마음을 분리를 하지만 몸이 없으면 마음도 없고 마음이 없으면 몸은 몸이 아니에요. 왜? 그게 우리 해암 스님이 호통을 쳤다라고 내가 몇 번 강의할 때마다 소개해드려요. 시체는 눈과 귀가 있는데 왜 보고 듣지 못하냐 그랬잖아요. 우리가 몸을 몸이라고 할 때 그 몸은 뭐예요? 마음이 작용하고 있는 살아있는 거를 얘기하기 때문에 몸 안에는 뭐가 있어요? 마음이 같이 있어요. 그럼 마음이 몸 없이 따로 있어요? 몸이 없는데 마음이 따로 마음이 저 혼자. 그러니까 색 외의 공이 뭐예요? 마음이 색을 떠나서 몸을 떠나가지고 공이 따로 있어요? 자, 그럼 마음은 몸을 떠나서 마음이 따로 어디 날아가 있어요? 우리가 표현은 야, 마음이 딴 데 가 있어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 생각은 어디 있어요? 생각은 제가 여기 미국에 있지만 한국에 누가 보고 싶어서 가 있죠. 여러분 한국에서 지금 인터넷 줌으로 들어오시는 분은 몸은 한국에 있지만 마음은 여기 LA에 제 강의하는데 와 있죠. 그거는 그냥 언어의 표현이고 그 마음이 여러분 몸을 떠나서 한국에 계시는 분이 마음이 혼자 여기에 LA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은 애초에 뭐예요? 애초에 분리할 수가 없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의 우리 김사영 교수가 그랬나? 몸하고 마음을 같이 붙이는 글자를 이렇게 써놨어요. 이런 글자 봤어요? 우리는 원래 이런 존재예요. 이런 존재. 마음이라고. 그래서 색과 공도 마찬가지예요. 색과 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신은 몸이 아니에요. 죽은 사체는 몸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엄밀히 그거는 이미 그냥 물질이에요. 그 물건인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여기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특정한 어떤 물질적인 상태를 자꾸 공간을 상정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공간을 상정을 하는데 여기에서 언어의 한계이기도 하고 한데 예를 들어서 뭐 빅뱅 이론을 또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 빅뱅 그럼 뭐 이제 창조설이 안 되니까 빅뱅 이론을 얘기를 하는데 그럼 누가 최초의 빅뱅은 누가 이제 일으켰느냐? 그 빅뱅을 일으킨 존재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기독교인들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 공간을 얘기를 할 때, 이 우주를 얘기를 할 때, 빅뱅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치자. 있대요. 계속되고 있대요. 그러면 우주가 확장되고 있다면, 확장되고 있는 바깥에 뭔가 공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없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럼 그것도 포함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우주라는 개념에 우주가 계속 확장하고 있다면? 그래서 무라고 하는 것도 자 그런 공간적인 물리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 빅뱅 이론처럼 우주가 계속 확장하고 있다면 그 확장하고 있는 바깥에 뭐가 있어요? 확장하고 있는 진짜 텅 빈 공간이 있어야 확장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텅 빈 공간이 있잖아, 거기. 그럼 아무것도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없다라고 얘기하면 뭐가 있어요? 없다라고 하는 게 거기 있잖아, 이미. 그래서 무하고 말하는 순간 무가 뭐가 돼요? 유가 돼요.
이거를 이해하시면, 이거를 이해하는 걸 헷갈리니까 조주 스님은 계획에 불성이 있습니까? 하니까 무했어. 또 어떤 날은 또 유했어요. 이거예요, 이거. 이걸 구분하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무하는 데에 거기도 불성이 있고, 유하는 데도 불성이 있어. 그거를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럼 네의 불성은 뭐냐? 네가 계획에 불성이 있습니까? 하고 무할 때 네 알아듣는 놈은 뭐냐? 유할 때는 알아듣는 놈은 뭐냐? 그 불성을 떠나서 무라고 말도 할 수 없고 유라고 말도 할 수 없고 알아들을 수도 없어요. 그와 같이 공과 색과 공이라고 하는 것도 이와 같이 분리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을 별도로 상정하지 말고, 자, 이제 다시 한번 분명하게 또 얘기해요. 색의 성질이 그냥 공이에요. 색의 성질이. 그게 공이라는. 이게 따로 분리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제 사람으로 돌려도 내가 어떤 인간이야라고 했을 때, 나를 규정하는 그것이 나를 떠나서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색이라는 특성이 그냥 빈 거다, 공이다. 그 의미가 초기 불교의 아트만이라고 할 만한 것이 일체 모든 현상, 오온을 다 포함한 거기에 고정된 실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라는 인식을 한 글자로 그냥 수냐타라고 공이라고 표현했을 뿐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너무 쉬워요. 그래서 원문의 뜻이 오히려 산스크리트 원문에서 그걸 번역했던 게 분명하게 이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대로 보시면 돼요. 공구리에서 색즉시공하고 시컨에 이제 설명했던 부분이 그냥 있는 그대로 보시면 돼요. 있는 그대로. 여기. 색의 공성이 이게 다르지 않다. 수상식도 마찬가지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란이 보살은 이제 색을 자꾸 공에 대해서 헷갈려 하는 이 세 가지 견해.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양자역학에서 말하고 있는 이게 어디 갔어? 세 가지 설명했는 부분이 갑자기 없어져 버렸네. 여기인가? 여기하고 여기 바뀌었구나. 근데 여기 특히 양자역학을 가지고 물리학이 뭐 불교적인 논리하고 비슷해져 가고 있다. 논리적으로 뭔가 좀 비슷한 견해가 있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노장사상이나 이제 동양사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거하고 유사한 점은 있지만,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대상세계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불교에서 말하는 색즉시공, 공즉시색은 우리 마음의 작용에 관련되는 것이다. 인식론적인 거예요. 인식과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체 유심조라고 하고 모든 현상이라고 했을 때 이제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현상은 바깥에 있는 객관적 실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바깥에 있다고 보는 우리가 구성한 인식을 얘기하는 거다라는 그것만 헷갈리지 않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내용이 저절로 이해가 돼요. 그래서 사리자여, 이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매라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공 가운데는 색도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이제 안입이 설신이도 눈기 고몸 의식의 작용도 없으며 모습과 소리의 냄 색성행 미천법도 없고 눈의 경계에서부터 무의식의 경계까지 또 없다인데요. 이게 원문도 이렇게 거의 비슷하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사리자여 모든 존재는 자성이 없다는 특성이 있어. 이렇게 하는 건 분명해지잖아요. 자성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은 헷갈릴 게 없는데 한문 경전을 보다가 보니까 자꾸 공을 헷갈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생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럽고 상대적인,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요 내용을 보시면 돼요. 생멸, 불구, 부정 이 말이 전부 뭐래요? 증감이 없어요. 이게 상대적인 게 아니라는 말이잖아요. 상대적인 게 아니다. 그런데 이거를 서로 의존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책들을 보면은 여러분이 이게 뭐 논리적으로 말도 안 되잖아요, 이미. 이해가 되셨어요? 색과 공이 서로 상대적으로 서로 의존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이건 완전히 웃기는 전혀 공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다. 그래서 색과 공은 상대적인 대대 관계, 짝관계가 아니라 말이에요. 상대적인 관계.
색하고 공은 물하고 파도처럼 그 자체지. 이게 상대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상대라는 말은 서로 짝을 하고 마주하고 있는 게 상대인데, 이건 이제 주역이나 이제 주역의 용어로 대대라는 말을 써요. 서로 대하여 마주보고 있는 거. 이거는 주역에서 음양을 얘기를 할 때 이 세상의 이치가 음과 양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주역에 이제 그 양계와 음효, 양효이잖아. 차라리 주역의 이런 설명하고 양자역학하고는 아주 유사해요. 주역의 이런 설명은. 그리고 이게 이제 태극이나 사상 8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맞물려가지고 돌아가는 서로 상적 상입을 해요. 그런데 불교에서 말하는 인식론은 이 주역하고도 달라요. 제가 주역을 전공했기 때문에. 주역은 기본적으로 음양의 상대적인 관계가 맞물려가지고 어떻게 변화해가고 세상이 어떻게 상대화되면서 끊임없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변화해 가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주역의 이론이에요. 이게 오히려 양자역학하고 좀 유사한 논리가 많은데, 불교에서 말하는 색과 공은 그런 상대적인 대대관계의 짝이 아니다. 요거를 분명히 이해하시면은 양자역학을 가지고 와서 설명하려고 하는 공에 대한, 공사성에 대한 이해가 아니다. 물론 이제 비슷해 가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 하면, 물질을 더 쪼개고 분석 소립자 세계에 들어가 보니까 그것이 물질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입자가 아닐 수도 있다. 물리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입자하고 파동의 관계를 얘기하는 게, 이 파동은 뭔 말이에요? 입자라고 하는 거는 물리적으로 질량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질량이. 그러니까 이거는 물질적인 요소라는 얘기죠. 입자라는 말은. 그런데 파동이라는 말은 움직임만 있다는 거예요. 움직임만. 그래서 빛은 이 두 가지 성질을 동시에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게 이제 점점 그 물리학자들에 의해서 밝혀지면서, 이제 이게 결국은 이 입자가 아니고 빛과 모든 소립자가 파동이라면 이거는 물질이라고 할 수 없지 않느냐. 물질이라고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럼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에너지뿐이에요, 에너지. 이거를 이제 이거를 기라고 얘기해. 기, 혹은 이제 전자, 기파, 광자,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게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물질을, 그러니까 어디에서 이런 이제 오해가 생기냐 하면, 제일 먼저 색을 물질로 번역을 하는 책이 엄청 많다 그랬죠? 반야신경이나 불교를 설명하면서. 그래서 이 색이 공이다. 물질이 곧 공이다. 이렇게 불교에서 설명하고 있으니까, 이제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입자도 이게 물질이 아니고 파동이라는 단순한 에너지일 뿐이니까 이게 결국은 물질적인 의미에서는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색적시공, 공적시색의 양자물리학이나 특수상대성 이론의 이런 내용하고 같다. 너무너무 비슷하다. 그래서 이게 색적시공이고 색불이공이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애초부터 불교에서는 색을 물질이라고 한 것은 불교에 대한 오해이기 때문에 그게 맞지 않아요. 그래서 맞지 않아요. 근데 양자역학의 성과가 틀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양자역학의 성과가 틀린 게 아니고, 불교에서 말하는 색, 즉 시공의 의미하고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 양자역학에서 미리자 세계는 연구가 계속 돼야 되죠. 그리고 이런 미리자 세계에 대한 연구가 점점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지금 인터넷으로도 보고 있는 게 전부 그런 것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 줌으로 하고 그 전화기로 무선 전화기 가지고 지금 한국이나 서울, 여기서 미국서도 같이 통화하고 있는 게 전부 다 이제 물리학의 성과잖아요. 그런 것들이. 근데 그거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